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좋았었던 철강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필두로 포스코를 잡아봤습니다. 저 나비 효과는 러시아 전쟁의 나비 효과입니다. 자, 포스코 두 분과 함께 먼저 우리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지금의 추가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금요일 시장의 어벤져스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활발하게 저희 채팅창에서 질문들 올려주십시오. 반영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포스코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봤습니다.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31만 원, 염정 팀장께서는 35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목표가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본 포인트 뭡니까, 팀장님? 네,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명 변경을 하면서 포스코 홀딩스로 재탄생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포스코의 주가라든지 자회사인 포스코의 주가 그리고 철강 가격과 거의 이제 커플링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가져갈 수 있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관련된 앞으로 소재단에 대한 개발 산업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신사업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표 주가 오랜만에 좀 높게 잡았는데요. 사실 이제 목표 주가를 달라고 하실 때 항상 조금은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좀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앞단에 말씀하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매수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 역시도 일단은 시장이 2,600선을 지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불안했던 불확실성이 하나 둘씩은 이제 시장에서 흡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매수 관점에서도 지켜보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뭐 포스코뿐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목표 주가를 조금은 더 상향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포스코 일단 35만 원 지금으로서 가격은 사실 좀 많이 무리다 싶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고자 좀 높였습니다. 오, 좋습니다. 앞서 제가 삼성증권의 보고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변곡점에서 투자 의견을 바뀌는 그런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염정 팀장께서도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점차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된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매수 쪽에 대한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있긴 좀 부담스러웠지만 이제 일정 시점 지금 어제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시장 글로벌리하게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서 대형주라든지 지금까지 주도주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이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은 이제 업사이드 쪽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뭐 조금씩 좀 저가 매수 기회가 있는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포스코의 투자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 뭡니까? 네, 목표가는 그냥 직전 고점 썼고요. 예. 이제 포홀이네요. 포홀. 포홀. 포스코 홀딩스. 아, 예. 이런 줄임말에 익숙해지셔야 MZ세대가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두 가지로 철강 쪽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될 때에 대한 이게 나비 효과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나비가 한 마리 앉았는데요. 네. 특히 러시아 쪽에 유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러시아 쪽의 에너지 많이 어떤 감소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태양광 그리고 또 풍력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늘린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태양광도 물론 판넬이 있겠죠. 네. 그 판넬이 있는데 그걸 지지를 뭐가 하나요? 철이 하죠. 철이. 네. 예. 풍력도 날개가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 지지를 누가 하나요? 무조건 철이 들어가죠. 네, 철 들어야 됩니다. 철 네. 그래서 이런 쪽의 변화가 나왔을 드십시오. 때, 네. 철 드십시오. 네, 그걸 또 그렇게 하시네요. 네, 그렇게 나왔었을 때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수요도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이고 게다가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한 축이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LNG 터미널 건설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LNG 수입도 러시아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받겠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조선에 대한 변화도 중장기적으로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쪽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리오프닝. 네. 이쪽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이제 리오프닝이죠. 저희도 오늘 확진자 수가 좀 떨어졌죠. 떨어져 봐야 그렇죠. 지금 30만 명, 40만 명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이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제 FOMC에서 밝힌 연준의 입장도 경기는 괜찮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여기서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린다라는 표현도 또 이어지게 되면은 그게 나올 수 있는 경기 민감주의 한 축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철강주는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경기 민감주로 이제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철강주의 투자 의견 가져가시기도 하는군요. 그래서 지난 어떤 위원님이 나오실 때도 그런 얘기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경기 민감주들을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본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져서 점차 모든 나라들이 경기 이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심지어 그렇죠. 전쟁 리스크 때문에 경기 기대를 더 낮추고 있는데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경기 민감주를 본다는 컨셉이 맞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계속 그게 의심을 합니다만.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보이는 현상과 펼쳐지는 것 때문에 그대로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타격과 리오프닝이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그때도 코로나19가 어떤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지 저는 몰랐고 네. 이번에도 리오프닝이 가져오면서 어떤 또 변화가 될지 저는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또 위축돼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와 하반기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래도 어떤 코로나19로 돌아간다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시각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쪽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경기는 좋아진다. 경기 개선 쪽에 무게를 싣고 계속 투자 의견을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수익을 찾는 그런 마켓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을 낙관하고 경기를 좋게 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그런 운동장이죠. 자, 철강주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을 그렇다면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저희 김민수 대표와 염정 팀장님 모두 철강 업종 매수에 투자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김민수 대표께서는 세아제강 지주, 염정 팀장께서는 동국제강을 꼽아 주셨습니다. 동국제강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습니까? 네. 염정 팀장님. 오늘 철강주들 중에서 좀 가벼운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을 지금 네. 다 지배를 하고 있다시피 하는데요. 예. 이제 그러니까 철강사들 중에서의 오늘 무거운 이제 종목들이라든지 뭐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상승폭이 있지만 사실 뭐 다른 중소형주보다는 상승폭이 좀 적고 동국제강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뭐 앞서 말씀하신 뭐 세아제강, 뭐 세아베스틸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사실 최근에 이제 급등세가 이어졌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한동안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비중으로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후판 쪽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강하고 그리고 컬러 강판 쪽에 대한 부분이 약간 매출이 한 20% 정도 이상이 되는데 일단 후판 가격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이제 후판 가격 인상도 작년에도 단행을 했지만 올해 역시도 이제 중국 철강 업체라든지 글로벌 철강 업체들이 3월에도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뭐 국내 이제 후판에 대한 좀 담당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안 오른 종목들 중에서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잠자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종목을 찾아봤을 때 동국제강을 좀 골라봤습니다. 예. 절대적인 기준에서 봐도 지금 시장이 싸다, 지금 뭔가를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철강주, 동국제강을 적극적으로 봐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냥 중립적으로 보겠습니다. 중립적이요? 네, 지금 뭐 철강업체들 이보다 더 매력 있는 업종이 있다? 이제 철강 쪽에 대한 부분 당연히 이제 앞으로 전방 사업이라든지 말씀하시는 앞으로 뭐 재생에너지 쪽이라든지 뭐 LNG 선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충분히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시장이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철강 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민감주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빠르게 갈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더 빠르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사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세가 나오면서 시장을 지금 좀 약간 헷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 주도주가 지금 먼저 치고 나갈지 아니면은 뭐 성장 섹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움직일지 지금 며칠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 철강주가 주도할까와 같은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세아제강 지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또 줄이겠습니다. 세제지. 네, 이 회사는 앞으로 봤을 때
뭐 몇 번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제가 보기엔 강관 쪽에 큰 변화가 나올 것 같다. 이제 약간 뇌피셜을 돌려보게 되면 지금 이제 쿼드 가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할 것 같죠? 지금 신정부의 색깔을 보게 되면 쿼드 가입하지 않을까로 바라보는데 예. 하는 조건이나 그 가입을 대가 비슷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또 있었던 무역 장벽 같은 걸 좀 철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 강관 쪽은 이제 쿼터제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철폐가 되고 아무래도 미국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강관 수요가 더 많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비싸게 아니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거나 아니면 관세 때문에 좀 비싸게 들어온다. 이거 좀 철폐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는 벌써 작년이었나요? 이게 관세 관련된 쪽을 없애는 걸로 하다 예, 보니까 예. 그 다음은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미국이 이쪽이 많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쉐일 오일 이제 뽑아내야 되겠죠.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필요한 유정용 강관 필요한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구조용이나 배관용 같은 인프라 투자 막 할 때 필요할 수 있는 강관들 국내 생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를 가장 많이 수혜를 보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세아제강지주의 자회사 중에 세아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죠. 예. 이쪽이 북미 쪽도 담당하고 있고 유럽 쪽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실적이 비상장이지만 가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노파일입니다. 이쪽에서 영국 정부와 지금 손잡고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그쪽에서 성과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세아제강지주의 앞으로 변화는 올해도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철강주 가운데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세아제강지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철강주 탑픽까지 살펴봤는데 보시던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철강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세요. 세아제강지주와 세아제강은 투자 의견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비슷한데 더 좋은 거, 뭐 이런 차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강관 쪽 보게 되면은 아마 몇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하이스틸이나 아니면은 또 휴스틸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비슷한 강관 쪽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커버리지가 얼만큼 나오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물론 미국도 중요하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도 중요한 또 앞으로의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세아제강에 대한 뭐 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주사가 갖고 있는 글로벌 확대가 나올 수 있는 쪽에 대해서 비상장으로 갖고 있는 쪽이 더 마음에 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마스 한판 첫 번째 주제는 철강주였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스 한판 두 번째 주제는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허용과 관련해서 오토엔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지 그렇다면 기존의 대기업 자동차 업체들은 어떨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저희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오토엔의 주가는 지금 두 자리 상한가에 진입을 해버렸군요. 상한가에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18,850원으로 네, 지금 현재 30%의 상승. 투자 의견을 여쭤봤어요. 저희 미리 한 9시 정도부터 이제 투자 의견을 주셨었는데 두 분 모두 보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염정 팀장님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토엔 오늘 축하드리던데요. 없이 축하를. 축하 드리겠고요. 입술을 깨물고 기다리신 분들은 부럽죠? 부럽습니다. 기다리신 분들은 부럽죠? 오늘 수익 네. 축하드리는데 이제 오토엔 이제 상장 시점에서 사실은 오토엔이 상장 기관 수요 측에서 사실 실적이 그러니까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 오토엔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은 뭐 실제적으로 자동차 관련 사업이긴 하지만 자동차 관련 용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활용품 같은 부분에 어느 정도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성 부분에서 그렇게 두드러진 부분은 사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사실 상장 이후에 상당히 좋았고요. 한동안 조금 조정이 있었지만 오늘 이제 급등세를 보였던 건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오히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합에서 있지만 이제 오토엔이 오히려 좀 반사 이익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토엔 같은 경우 일단은 현대차 그룹 쪽에서 2012년에 이제 분사를 하면서요. 오토엔이 좀 지금
혼자 갈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 이제 중고차 시장이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앞으로 그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을 좀 모색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 지금 중고차 시장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현대차가 매출이 급증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아니잖아요. 네. 그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좀 테마 성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오토엔이 보시는군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런 중고차 산업,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부분에 진출하기 위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보험 서비스, 뭐 금융 서비스, 뭐 리스 서비스 같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플랫폼을 더 구축하겠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 중고차 시장과 연결돼서 오늘 좀 급등세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매출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존의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중고차 시장에서 지금 다루겠다고 하는 부분이 뭐 10만 5년 이하 그리고 10만 킬로 이하의 중고차를 다루겠다고 한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이런 정비라든지 부품 쪽에서의 수요는 그렇게까지 좀 크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우리 뭐 해외차 수입차들도 중고차 시장을 자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인증 중고라고 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좀 안정성 있는 거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뭐 부품 업체라든지 뭐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수익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지 시너지가 얼마나 더 있을지는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시세에 그칠 것이다. 저희 오토에는 현대차 그룹의 사내벤처 1호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한 직후에 저희 방송에 오토엔 대표께서 출연을 하셔서 직접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과학자가 기술자 출신이시고 일단 저희가 대표님을 실제로 만나면 그 분위기 있잖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인성이라던가 신뢰감 이런 게 돋보였어요. 그건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말씀 먼저 해줬으면 제가 좀 멘트가 어느 정도 달라졌을 텐데 지금 저를 아니에요. 보내시네요. 저희 네. 염정 팀장님의 그 냉철한 분석을 저희는 늘 신뢰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대표님이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면서 와 저런 인상의 대표님이라면 주식을 왠지 사드리고 싶다라는 말까지 했었거든요. 자 오토엔 그런데 이제 너무 주가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점이 있다라는 말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에 수혜를 누릴 진짜 종목 무엇입니까? 염정 팀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망의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찐수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원래 오토엔 의견 바꾸고 올까요? 아닙니다. 네, 그럼 괜찮고요. 네. 근데 딱 하나 오토엔은 1월 달에 상장했습니다. 예. 그러면 보유에서 풀릴 때가 3개월, 6개월 뭐 이 정도까지 보게 되면 네네. 그냥 적당한 가격에 팔고 나오는 게 일단 좀 안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등시 매도. 네, 대표님 인상과는 상관없이 맞아요. 물량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점 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래 그러면 이 중고차 관련된 쪽에 대기업이 들어갔을 때 어떤 중소기업과 같이 뭐 상생 뭐 같이 하느냐 이런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 그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 쪽에서 상생보다는 어떤 또 우리 살 길을 찾겠다 그러면 상생은 또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들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원래 그러면 현대캐피탈 중고차도 5년 이하 뭐 10만 킬로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쪽도 중고 할부나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렇군요. 현대캐피탈 관련주를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없네요. 네. 뭐 그렇다고 뭐 현대차 쪽이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렇게 가기에는 아닌 것 같고 맞아요. 현대카드 어떨까요? 현대카드요? 현대카드 비상장으로 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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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자신이 좀 없으십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네. 봄꽃은 피는데. 네. 그래서 네. 그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적합하겠다. 왜냐면 이쪽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현대차에서 중고차 계약을 했다. 네. 그러면은 나 지금 제주도 사는데 그러면 배송해 줘야겠죠. 이런 것까지 영역이 확대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매출의 기회가 글로비스가 맞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좀 보다 보니까 북미 쪽에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리오프닝 시대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예. 이런 운임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선사 쪽이나 운임
쪽과 그러니까 이런 운송업체 쪽에서 예. 부정적이겠구나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만큼 항구 적체 현상들이 이제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얘기했던 Q라고 하는 이제 물동량들이 더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된다라고 되면 운송업체, 물류업체 쪽에서 떨어지는 속도도 물론 봐야 되겠는데 예. 부정적인 소식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물류업체 쪽에서도 좀 기대할 게 더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 증권사에서도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자동차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의 수혜는 결국 대기업이다. 현대그룹주들이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왔고 이외에 중소형 이런 렌탈 회사들이나 롯데렌탈 그리고 K카, 뭐 오토엔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피해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주제도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대덕전자입니다. PCB 관련 주식, 요즘 주가 흐름이 정말 좋죠. 대덕전자는 DB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00%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저희 최근에 심텍, 코리아서킷은 증권광장에서 계속해서 소개를 했었던 주식들이죠. 오늘은 대덕전자를 필두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표가를 여쭤봤습니다. 염정팀장과 김민수 대표 모두 3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염정팀장님. 네. 네. 그 소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제가 든든히 뒤에서 받치고 있을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 절대 굴하지 마십시오. 오늘 두 어떤 분이서 외세에 저를 계속 공격하시는 것 같아서. 누가요? 네. 누가요? 누구예요, 그 사람? 네. 네. 대덕전자 이제 3만 원 말씀드린 거는 네. 이미 정고점 돌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라는 관점에서 3만 원을 드린 게요. 3만 원이 목표가가 아닙니다. 3만 원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좀 드린 거고요. 뭐 대덕전자뿐 아니고요. 앞서 말씀하신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 반도체 섹터에서 지금 가장 주목해봐야 되고 가장 관심 있는 분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뭐 저뿐만이 아니죠. 다른 전문가분들도 다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의 앞으로의 성장성이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어떤 리스크에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성장률 면에서도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덕전자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서킷가 어제 또 좋은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오늘 하나씩 내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또 급등세를 좀 죄송합니다. 그저께였습니다. 네,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뭐 왜 괜찮으시죠, 염정팀장님? 네, 괜찮습니다. 네. 서킷 급등세 한번 연출을 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기판주 다시 한번 조정 살짝 받았지만 다시 모두 다 이제 정고점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 관련 시장은 일단 연평균 성장률 면에서 뭐 사실 20-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섹터이기도 하고요. 뭐 기존의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뭐 심텍 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000억 원 규모의 증설 투자에 대한 부분이 단행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매출액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시세를 한번 탔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덕전자의 목표 주가는 두 분 다 3만 원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 얘기를. 네, 혹시 더 추가 의견 있으세요, 대표님? 없습니다. 오늘 염정팀장님이 조금 흔들리시는데 괜찮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염정팀장님 마음 굳건하세요, 그렇죠? 네,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소신파 염정 선생님. 자, 그렇다면 반도체 기판 관련주 중에서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대덕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심텍과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이 세 쌍둥이가 거의 그 차트를 보면 완전히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뭘 가장 매력적으로 꼽고 있을까요? 염정팀장께서는 심텍, 김민수 대표께서는 코리아 서킷을 꼽아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세 종목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 네, 새로운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좋아요. 네, 지금 덜 간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지금 대덕전자가 지금 부각받는 거는 보통 이제 PCB 관련된 쪽에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FCBGA 관련된 쪽에 투자가 들어가고 이어가는 쪽에서
가장 반도체 기판의 매출 비중이 큰 데가 어디냐? 네. 대적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하는 것 같고 요즘에 AP 관련된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 같은 역할 쪽에서도 물론 이게 기대감은 높긴 하겠지만 이쪽이 약간 최근에 삼성전자가 사고를 좀 치는 바람에 네, 거기서 좀 흔들리는 건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얼간 쪽에서 그전에 인터플렉스 좀 흔들렸고 거기서 이제 최대 주주인 코리아 서킷가 좀 많이 조정받았다가 네. 이제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셋은 거의 비슷하고 또 하나가 MLB라고 그러죠. 멀티레이어 보드를 쓰는 이수페타시스는 이번에 중국의 어떤 셧다운의 영향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부분 셧다운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게 되면은 일단 올라가도 전고점대 정도로 보면서 또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에 PCB 쪽에서 좀 덜 움직인 쪽이 하나가 TLB 같습니다. 예. 이쪽이 많이 조정받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좀 재조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TLB라는 상장사입니다. 네, 여러분. 말이 네. 좀 빠릅니다. 네, 그냥 후다닥 하고 가려고요. 예, 네, 그리고, TLB. 네. 네, 그리고 또 차량용 쪽에 강자죠. 해성 DS 같은 경우도 반도체 기판과 관련된 쪽 분명히 있는데 최근에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변화가 좀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좀 확대를 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CB 시장에 대한 매력은 계속 가져가시는 거네요. 그중에서도 안 오른 종목을 계속 찾으시는 걸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 지금 포인트는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기판. 그러니까 즉 FCBGA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 공정사항이 계속 선단 공정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맞을 수 있는 삼성전기나 또 LG노텍이 또 증자가 아니 증설도 하고 투자를 계속하면서 나오는 중형급 쪽의 종목들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삼총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쪽의 밸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같이 이제 고개를 들 쪽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연동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IT 관련된 쪽이 고도화되고 변화가 나왔을 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긴 한데 예. 좀 늦다 그러면 늦는 만큼을 회복하는 정도만 이제 트레이딩 기회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염성 팀장님의 심택을 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뭐 심택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사실 앞서 말씀하신 세 종목 모두 같은 방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다른 종목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네, 좋아요, 좋습니다. 해도 되죠. 그럼요. 네. 삼성전기 언제든지 네, 뭘 하든 지지합니다.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기요? 네, 삼성전기가 사실 주가의 흐름이 네. 최근에 많이 좀 꺾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삼성전기 역시도 이 기판에 대한 사업부를 좀 더 확대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삼성전기라고 하면 MLCC 쪽에 대한 매출의 비중이 좀 워낙 크기 때문에 주목을 같이 못 받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기판 반도체 기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증설에 대한 부분을 이미 단행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고부가 가치 지금 우리가 이런 기판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주가가 가는 것은 이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기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한 기판에 대한 사업부를 확대시키고 있고요. 여기 LG이노텍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삼성전기에 지금 현재는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기판 사업부가 매출 영역을 늘린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기판 관련주 쪽으로 삼성전기가 어느 정도 좀 편입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기 지금 가격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PCB 관련 주식으로 오늘 다양한 종목들을 봤습니다. 지금 삼총사 이외에도 저희 방금 염정 팀장께서는 삼성전기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TLB, 해성DS와 같은 종목까지 온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관심 종목에 넣고 네,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맞수 한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